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고 재테크 상식을 올려드리는 얼초분 돈구멍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란 뭐고 ETF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런 절차들을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펀드의 일종이에요. 펀드는 뭐냐? 기금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것도 어려워.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이제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어려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큰 돈으로 삼성도 사고 LG도 사고 뭐 SK 하이닉스도 사고 여러 가지 사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게 펀드인데 상장 지수 펀드는 뭐냐면 어떤 지수를 추종을 한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아니면 S&P 500 지수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숫자를 쫓아가는 펀드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영어로 하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펀드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ETF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쫓아가는 ETF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제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정이 될 때 이 ETF라는 게 처음에 생기게 될 때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대부분 뭐 50%에서 60% 이상을 해당 지수에 담긴 종목들을 사요.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00개 업종을 담아놓은 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200개 업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다 삽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담아놓게 되면 이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이 지수의 흐름과 이 펀드의 움직임과 가격이 동일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주식시장의 지수라든가 아니면 채권의 어떤 지수라든가 아니면 금값이라든가 뭐 원자재 뭐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갈 수 있게 평균만 쫓아가자. 그런데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은 주식처럼 사고 팔게 만들어 놨다 정도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가 주식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전체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분야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이 분야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렇죠. 묶음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묶음 상품이 펀드인데 그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놔서 얘를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재미난 주식이면서 펀드인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ETF가 주식을 개별적으로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 장점이 있어요? 있죠. 장점은 뭐냐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ETF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내가 투자하고 싶은 게 전자 IT 쪽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전자 업종들을 묶어놓은 이 펀드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만 사는 것보다는 위험이 어떻게 분산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삼성은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나머지 것들은 지지부진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산의 어떤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그런 펀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 LG 뭐 여러 가지 전자업종, IT 업종을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은 5만원밖에 없어. 이러면 삼성전자 한 주도 못 사잖아요. 그런데 ETF의 가격은 보통 한 만원에서 5만원 사이? 비싸봤자 10만원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을 거래하게 되면 일단 증권사에서 매기는 수수료 요거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런 게 들어가는데 ETF는 일단 증권거래세가 면제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남았죠. 해당 증권사에서 매겨놓은 그 수수료 보통 보면 요즘에 온라인 매매 수수료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ETF를 거래할 때는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유관기간 수수료 해가지고 0.004 뭐 이 정도 되게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거 있어요. 진짜 몇 억 단위로 한 10억 정도 거래를 하면 5만원 6만원 붙을래나? 그 정도? 그 정도니까 비용 없이 한편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되게 짧은 기간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다가 1,100원에 팔면 여기 1% 이익이네? 그래서 1억에 샀다가 1억 100만원에 팔면은 100만원 벌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라든가 주식 매매 수수료를 생각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ETF 투자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뭐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1번은 이게 주식처럼 거래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이 증권 계좌가 하나는 필요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권사의 계좌 하나는 개설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개설을 하는 거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뭐 키움증권이든 뭐 NH투자증권이든 미래에셋대우증권이든 여러분들 편한 계좌 하나 개설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좌를 만들게 되면 자, 그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ETF를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사고 팔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그렇죠. 네. 돈을 이 계좌에 입금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거래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차는 1번, 증권 계좌 하나 연다. 2번, 그 다음에 돈을 여기에 입금시킨다. 그 다음에 3번은 검색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ETF를 검색해서 그 종목을 매수한다. 그 다음에 뭐 매도한다. 이런 절차예요. 간단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절차나 순서를 알고 싶거든요. 예. 내가 만약에 배터리에 관련된 ETF를 사고 싶다. 아하. 뭐 지금 이제 배터리 좀 약간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고 싶다 했을 때 방법을 가정하고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ETF라고 검색을 하면 위에 그 파워링크 광고 있죠. 이런 거 빼고 증권 정보에 그 ETF 종목이 한 열 몇 개가 한 화면에 딱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더보기 있어요.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ETF 뭐 500개 가깝게 되는 ETF가 쭉 검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챕터가 있죠.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 따라가는 거 있고, 뭐 원자재 있고,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이제 테마일 거예요. 테마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뿐만 아니라 무슨 뭐 4차 산업 아니면 뭐 뉴딜 지수 이런 것들과 지금 묶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 중에 배터리라는 말이 들어간 ETF를 골라가지고 그 종목을 아까 개설했던 그 증권 계좌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서 빼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된 ETF를 먼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 종목에 여러 가지 검색이 될 텐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걸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간단합니다. 이것도 주식이랑 똑같이 매수하는 시점에 얼마 안 돼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올라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똑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배터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배터리 지수가 어제보다 1% 올라 있더라. 그러면은 내가 어제 10,000원에 샀으면 지금은 11,100원. 1% 수익이 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 배터리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하루에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120포인트입니다 하고 고정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3,120도 갔다가 3,090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뭐 3,150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 하루의 변동폭도 이렇게 큽니다. 네, 시간 관계상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